자, 제가 이제 컨테이너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컨테이너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웹사이트를 만들 때 그 웹사이트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컨테이너 형식이냐, 아니면 이제 풀페이지 형식이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제 뭔가를 이제 넓게 퍼지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을 레이아웃 자체를 가운데로 모이게 만든 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형태를 컨테이너 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전체적으로 꽉 찬 형태로 디자인을 하겠다 하면 이제 풀페이지 형식을 쓴다. 또는 이제 컨테이너랑 풀페이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레이아웃을 잡는 이제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뭘 쓰고 있냐면 컨테이너 형식을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이버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자, 일단 엄청 커요, 화면 자체가. 근데 어떤 특정 요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모이게끔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어떻게 돼 있어요?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죠? 근데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고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긴 하지만 어떤 특정 요소가 가운데로 모이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자,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점 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본적인 뭔가 검색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는 거의 대부분이 뭐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군요.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형식으로. 그 다음에 쇼핑몰들도 대부분 보면 풀페이지보다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뭐 상품을 보여주는 되기 때문에 풀페이지보다는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퍼지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배너 같은 경우는 전체를 이제 보여주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컨테이너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꽉 차게끔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컨테이너 형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보통 컨테이너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섹션이라 썼어요. 섹션. 자, 섹션이라 쓰고 그 안에다가 뭔가를 쓰는데 근데 여기다가 바로 컨테이너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라이브러리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여기다 뭐 한다? 너비를 이렇게 부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너비를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칠해볼게요. 자, 당연히 높이가 없기 때문에 높이 안 나오죠. 제가 임시적으로 높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한 800픽셀 해서 임시 높이. 얘는 임시 높이. 임시. 자, 그러면 임시 높이를 주니까 어떻게 나온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보이죠? 자, 근데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거 좀 더 줄여볼게요. 1000이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얘네가 어때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가 있죠. 가운데로. 근데 가운데로 가 있는데 지금 우리 건 가운데로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한테 여러분들 뭘 주면 가운데로 갈 수 있을까요? 자, 블록 요소를 수평 중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뭐다? 마진, 레프트를 오토로 주고, 기억나시죠?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진 라이트를 오토로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블록 요소를 가운데로 가게끔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요 안에다가 요소를 배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 되는데 이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도 줄여줄 수 있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마진 0 오토라고 써도 됩니다. 마진 0 오토라는 건 뭐예요? 위아래가 0, 좌우가 오토기 때문에 레프트, 라이트, 오토 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두 줄 쓸 필요 없이 그냥 마진 0 오토로 여러분들 하나로 퉁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는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 이 제일 바깥쪽 박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일 바깥쪽에 있는 박스는 무조건 요건 외우시면 좋은데 뭔가를 감싸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감싸는 용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섹션으로 따지면 얘가 섹션인 거고 이 흰색 제일 바깥쪽에 박스가 섹션인 거고 이제 이 초록색 박스가 뭐가 된다? 컨테이너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냥 뭐라 쓸까요? 내부라 써볼게요. 내부라 쓰고 div 뭐 컨테이너? 아니다. 네, 섹션을 쓰겠습니다. 섹션을 쓰고 div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를 감싸는 바깥쪽에 이제 요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컨테이너가 위치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컨테이너를 쓰니까 어떤 요소가 어떻게 가운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다 작업해주면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다가 작업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이름이 컨테이너여야 되냐? 아니에요. 컨테이너라고 쓰는 데도 있고 보통 이제 회사 그 실무에 가면 요거를 컨테이너라고 쓰는 것도 있고 이너라고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컨테이너냐 뭐 이너냐 뭐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걸 이너 랩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명칭을 쓰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동일하게 뭐다? 컨테이너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가 넓게 퍼지는 걸 방지하고 가운데로 몰리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안에서 디자인을 하는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레이아웃을 잡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런 것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진 0 주고 저는 바디의 모든 자식한테 뭐 줄 거냐면 아까 줬던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뭐라 하죠? 이제 노멀라이즈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저는 UL을 쓰지 말고 자, 여기다가 뭐라고 써볼까요? DIV를 지난번 예전에 뭘 썼는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서 DIV를 썼는지 ULLI 썼는지 ULLI를 썼군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body ULLI를 작성해주고 패딩 0 그다음에 리스트 스타일을 논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했죠? 노멀라이즈라고 말씀드렸죠. 평준화시키는 작업. 자,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는 뭐냐면 뭐로 속하냐면 얘가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속합니다. 라이브러리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커스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라이브러리 클래스, 커스텀. 그래서 노멀라이즈는 최상단에 깔고 들어가는 녀석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UL 그 다음에 li만 그냥 곱하기를 몇 개 써볼까요? 한 7개 정도만 써볼게요. 7개만 작성해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UL과 li를 제가 작성을 했는데 UL한테 높이가 없기 때문에 UL한테 높이를 간단하게 부여를 할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섹션의 자식인 컨테이너의 자식인 UL이죠. 현재 이 녀석이죠. 자, 보더 칠해볼게요. 솔리드 레드 칠해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높이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높이를 간단하게 제가 한 50픽셀을 한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자, 50픽셀 부여하니까 나오죠. 그죠? 공간이 생기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라 칠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li한테 각각 지금 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총 7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7개가 그 컨테이너 너비 안에서 7분의 1씩 너비를 가지게끔 만들어 줄 건데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섹션에 UL에 li 자, 보더를 칠해볼게요. 보더 1픽셀 솔리드 블랙이라고. 자, 당연히 지금 높이가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그죠? 높이가 없어서 안 나와요. 근데 저는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죠? 높이를 100% 주게 되면 UL 자체가 지금 높이가 몇이에요? 50%죠? 50픽셀이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같이 50픽셀만큼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지금 인라인 블록으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는 걸 인라인 블록 바꿔볼게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자, 인라인 블록 주게 되면 당연히 너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면 인라인 요소는 너비가 최소니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너비를 7분의 1씩 가져가게끔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보면 CALC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CALC라는 거는 칼큘레이터라고 하는데 칼큘레이터 뜻이 뭐죠? 계산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산기. 그러면 여기서 저는 100%라 쓸 거고 100% 나누기 7이라고 쓰면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7분의 1인 거죠. 보이죠? 너비가 지금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이런 식으로 7분의 1씩 가져갔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런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이 뭐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7분의 1씩 나눠 가지면 이런 형태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을 갖겠죠. 강사님 여기서 너비라는 거는 그러면 너비 퍼센트를 준 건데 퍼센트에서 7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li라는 거는 너비를 도대체 어디서 받아온 건가요?
UL이 너비가 없잖아요. UL에 너비가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UL은 디스플레이가 뭐죠? 블럭 요소예요. 블럭. 그럼 블럭 요소라는 거는 너비가 뭐라 했죠? 최대로 늘어나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UL은 지금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컨테이너한테 너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00픽셀. 그러면 UL의 너비는 자연스럽게 몇이 되는 거예요? 바로 1000픽셀이 되는 거예요. 1000픽셀. 그러니까 부모의 너비 100%를 굳이 안 적었다 하더라도 UL은 그 공간 안에서 너비가 최대로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너비를 적지 않았어도 너비가 부모의 너비만큼 그대로 가져간다. 그럼 그거에 이제 얘가 7분의 1씩 가져가는 거죠. 자, 근데 지금 7분의 1씩이라는 거는 얘가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공간 안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주게 되면 인라인 블럭은 뭐가 있다고요? 여백이 있다 했죠. 애매한 여백. 띄어쓰기라든지 엔터키라든지 그런 공간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좌우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띄어쓰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쓴다 했죠? 인라인 그리드라는 걸 쓴다 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강사가 올려놓은 거, 인라인 그리드라는 걸 올려놨었지,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용법만 익히시면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니까 여기다 넣으시고, 얘가 필요한 곳이 누굴까요? 지금 얘가 필요한 대상은 li란 말이에요. li. 그러면 li를 감싸고 있는 UL한테 뭘 주면 된다? 인라인 그리드를 이렇게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인라인 블럭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라인 블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라인 블럭을 여러분들이 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우터 위드가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라인 그리드를 쓰실 때는 여기다가 뭐까지 쓰면 되냐면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까지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주게 되면 얘네가 딱 알맞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격자형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부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메뉴를 만들 때 이렇게 디자인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것 뿐이지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일단은 여기다 보더를 부여를 했는데 제가 보더를 2픽셀이라 써볼게요. 자, 2픽셀을 부여하니까 지금 왼쪽은 얇은데 여기가 살짝 굵지 않나요? 그죠? 왜 굵을까요? 지금 보더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보더가 한쪽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상하 좌우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하 좌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측의 보더, 요 녀석 입장에서 왼쪽의 보더가 합치니까 몇 픽셀처럼 보이는 거예요? 4픽셀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패딩과 마진 배웠을 때 패딩 15픽셀 줘라 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백 주는 거. 근데 그때 30픽셀을 부여하니까 오른쪽 30픽셀 왼쪽 30픽셀을 합쳐지니까 마치 몇 픽셀처럼 보인 거예요. 60픽셀처럼 보인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오른쪽 보더 왼쪽 보더가 합쳐졌기 때문에 4픽셀처럼 보여서 이런 식으로 굵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 1픽셀을 줄인다 하더라도 보이죠? 오른쪽과 왼쪽은 얇은데 얘가 더 굵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일일이 맞추는 것보다 맨 왼쪽에 있는 요 녀석과 맨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을 맞추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쵸? 지금 맨 오른쪽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맞출 수 있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더는 보더 위드라는 속성이 따로 있습니다. 보더 위드. 보더 위드라는 속성이 있는데 얘도 여러분들이 시계 방향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뭐 3픽셀, 4픽셀, 5픽셀, 6픽셀 뭐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가 3픽셀, 오른쪽 4픽셀, 밑에 5, 왼쪽 6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X축과 Y축을 따로 줄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0 주고 1픽셀 줬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위아래는 0이 되는 거고 좌우를 1픽셀만큼 여러분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좌우가 1픽셀 들어가니까 여기도 1픽셀, 여기도 1픽셀이니까 2픽셀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이렇게 변경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자, first child. 그죠? 그럼 얘가 누군지 궁금하면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레드 칠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골라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last child 해가지고 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을 골라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골라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만 부여해주면 될까요? 보더 위드를 부여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더 위드.
자, 그러면 보더 위드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왼쪽만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계 방향에 했으니까 여기다가 0, 0, 0, 2픽셀 이렇게 부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를 지금 0을 줘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은 1픽셀 줘야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위 0 줬다가 또 오른쪽 줬다가 아래 줬다가 왼쪽 줬다가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보더 위드 같은 경우는 내가 주고자 하는 보더의 위치를 골라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더 레프트 위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레프트 위드만 그냥 골라내서 2픽셀 주는 게 끝이에요.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세에 미세 조정을 해야 된다 하면 얘를 주는 게 좀 더 낫지만, 아니면 나는 특정 녀석만 골라내가지고 거기다 부여를 하겠다면 요걸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보이죠? 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실제로 얘는 1픽셀이 맞아요. 오른쪽은 얘 입장에서 이 오른쪽 보다는 1픽셀이 맞지만 합쳐지니까 2픽셀처럼 보이니까 여기다가 2픽셀을 부여해서 맞추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측도 골라냈으니까 얘한테 그러면 뭘 주면 되는 거예요? 일일이 줄 필요 없이 보더 라이트 위드를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게 완성이 된다? 이런 게 완성이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할 일은 없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한 이유는 뭐다? 나중에 이제 메뉴를 만들 건데 이렇게 디자인을 해볼 거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 같은 경우는 바디의 모든 자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에다가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를 걸어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엘리먼트한테 그냥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를 아예 걸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즈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퍼센트로 작업해놨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이 컨테이너의 너비가 좀 커져야 된대요. 그럼 1200픽셀 해도 레이아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보이죠? 얘가 뭐 예를 들어 900픽셀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공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늘어나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퍼센트로 높이를 부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높이를 30픽셀 주게 되면 그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라인 그리드랑 컨테이너를 조합을 해가지고 뭐 이런 메뉴 형태를 디자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